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인간이라서 직무 확대가 필요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직무 전문화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라는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전문화에 있어서 앞서 잠깐 리뷰해 볼게요. 직무 구조 설계에는 크게 직무 전문화가 있고 직무 확대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렸었습니다. 직무 전문화는요, 태스크의 종류를 축소하는 거고, 직무 전문화의 역기능을 대비하는 것이 바로 직무 확대화다. 이런 말씀 간단히 좀 짚고 가고요. 직무 전문화의 그 모습을, 극도로 올라간 그 직무 전문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죠. 이때 인간이 정말 기계 부품이냐, 부속이냐라는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작업장에서 소외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고, 또 일에 대한 가치를 잃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헐츠버그의 이 요인 이론입니다. 직무에 있어서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만족 요인이 우리 작업 성과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업자가 만족하는 요인은 이거 굉장히 도전적인 업무인데 내가 하고 싶은데, 또는 뭔가 성취감이 느껴지는데, 이런 것들이 만족 요인이 되고요. 불만족 요인이라고 하면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가 나쁘다든지, 또 작업 환경이 너무 나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만족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헐츠버그는요, 발견한 것이 직무 전문화, 직무 전문화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면 물론 생산성도 같이 높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은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걸 발견을 한 거죠. 오히려 권태감이나 피로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서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영 패러다임이 직원들의 직무를 최대한 다 전문화하고 생산성을 높이자라는 패러다임이었다가, 직원들의 모티베이션 향상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참 신기하게도 아담 스미스의 굿부론부터 해서 테일러까지 거의 150년 이상을 이런 직무 전문화가 지배했던 패러다임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이요인 이론으로 직원들의 모티베이션이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존에는 생계 자체가 워낙에 힘들고 너무 먹고 사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한 푼이라도 더 벌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서 직무 전문화를 받아들였는데, 점점 경제가 성장하고 또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지면서 이제는 인간으로서의 권리, 인간성을 찾자라는 욕구가 커지면서 더 이상은 직무 전문화가 통하지 않고 이제는 만족 요인을 챙겨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무 확대화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평적 확대화가 있고요, 수직적 확대화가 있습니다. 먼저 수평적 확대화는요, 양적 확대화라고도 부릅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이나 책임은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요. 그 상태에서 과업의 수만 늘려줘서 이 사람이 더 일을 지루해하지 않도록, 또는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과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직무 확대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고요. 수직적 확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질적 확대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때는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도 같이 증가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승진할 때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보다 좀 더 중요한 업무를 맡기고 또 권한과 책임을 더 주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도 늘어나지만 과업의 수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거죠. 더 난이도가 높아지고, 또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직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는 그런 좀 성취감이나 이런 것들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직무 충실이 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 확대화도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흥미롭고 단조로운 과업을 추가했을 때 개인이 크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들도 다 단조롭고 그런 과업들이었는데, 또 새로운 단순 업무가 또 추가되면 나 지금까지 바빠 죽겠는데 또 이런 일까지 또 해야 돼? 라고 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어떤 작업에는 직무 확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장비를 쓰는 업무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과업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작업자의 성장 욕구에 따라서 이게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면 나는 뭐 회사에서 그렇게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없어, 난 지금으로도 충분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업을 추가로 줬을 때 오히려 불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직무 확대화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